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까요? 나긋뉴 12화는 선거 전날 올려드렸는데 많이들 들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이슈에 반응하신 거겠거니 생각하고요. 이번 주는 선거 후 평가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의례 그렇듯이 평가 분석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번은 내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의 보궐선거라서 내년 대선 판세를 미리 가늠해 보려는 측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거 평가 기사부터 내년 대선 전망 기사까지 나긋뉴와 함께 하시죠. 먼저 이번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2곳,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1곳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른 서울과 부산은 여론조사 결과대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나머지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선거 19곳 중에서도 13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했고요. 민주당은 4곳, 무소속 2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총 21곳 중 15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승이라고 할 만한데요. 최근 4번 선거에서 없었던 승리인데 이 캐스팅 보트를 2030 세대가 쥐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 세대는 이번 선거에서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2030 세대 투표율 분석을 중심으로 기사를 보겠습니다. 2030 세대 투표율 분석입니다. 아주경제 2021년 4월 9일 2030의 분노, 불공정, 불안, 불신, 산불에 등 돌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분노가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안, 불신의 산불에 청년층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8일 부동산가 폭등과 일자리 감소, 교육 격차, 노후 불안 등은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촛불든 2030 세대의 배환, 오만과 독선 때문. 지상파 방송 3사가 선거 직후 발표한 공동 사전 출구 조사에 따르면 세대별 득표율 결과에서 20대와 30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을 큰 폭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에서 19세와 20대의 경우 오 시장에게 투표한 비율은 55.3%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4.1%를 기록했다. 두 사람 간 득표차는 21.2%포인트다. 30대 역시 오 시장의 득표율이 56.5%로 박 후보 38.7%보다 17.8%포인트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72.5%는 오 시장을 지지했다. 박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은 22.2%에 불과해 50%포인트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30대는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오 시장에 대한 남성 지지율은 63.8%였고 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2.6%였다. 이는 과거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큰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논란이 2030 세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지금 2030 세대는 문정부의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에 등을 돌렸다며 앞서 조국 사태에서 한 번 불공정 문제가 터졌는데 여기에 LH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경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촛불을 들었을 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낀 것은 배신감과 절망,
분노, 거부감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값 폭등에 일자리 감소에 MZ세대 폭발. 실제로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는 이번 재보선의 내관이 됐다. 현재 2030 세대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실의감에 빠져 있다. 전국 지표조사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30 세대 지지율은 LH 사태 직후인 3월 1주차까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소폭 앞섰다. 그러나 재보궐선거 직전인 3월 5주차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집값 불안에 떠는 2030 세대 입장에서는 LH 사태가 곧 불공정이고 정부를 향한 불신인 셈이다. 특히 이념이 아닌 이익에 따라 표를 던지는 2030 세대의 특성이 이번 재보선에서 극렬하게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일자리 늘리기를 강조했으나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청년층의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26.8%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직난에 청년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12개월 연속 감소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올해 2월 국내 취업자 수는 2,636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3천 명이 감소했다. 이 중 15에서 29세 청년 취업자가 37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2천 명 감소했다. 박 교수는 일자리의 경우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아픈 이야기라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표심도 한번 들어볼까요? 동아일보 2021년 4월 9일 부산 표심도 반전. 야 2040 많은 기장군 득표 33%에서 62%로. 정부와 여당이 집값 잡겠다고 공언했는데 부산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크게 뛰었어요. 아파트 벼락거지가 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갔죠. 8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신도시 지구에 사는 주부 신모 씨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에게 투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에게 표를 줬다. 신 씨는 주변에 사는 30, 40대 이웃들 중에서도 당시 민주당을 찍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신 씨가 사는 기장군은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가장 높게 오른 곳이다. 7일 박 시장의 최종 득표율은 62%로 2018년 33.2%보다 28.8%포인트가 상승했다. 특히 기장군 정관읍은 신도시 지구의 신축 아파트가 밀집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2040대 인구 비중이 47%에 이른다. 실제로 민주당은 2018년 이곳에서 64.7%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43%로 21.7%포인트가 줄어들었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기장군 등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 달라진 민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구 우동은 박 시장이 71.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영춘 후보보다 45.3%포인트 높았다. 우동 옆 중동은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 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던
LCT가 있는 곳이다. 해운대구에 사는 최모 씨는 민주당이 너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만 치중해 오히려 반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과 부산의 2040 세대, 2030 세대의 투표율은 명확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도드라지는 투표율이 있습니다. 20대층의 투표율인데요. 분석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겨레 2021년 4월 9일 20대 여성 가장 진보적 투표, 20대 남성은 반대, 왜 갈렸나?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이하의 표심은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출구조사로만 보면 20대 이하 남성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물어줬지만 20대 이하 여성은 오 후보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다. 지난 7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위원회의 공동출구 예측조사를 보면 18, 19살과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박 후보 지지율은 44.0%, 오 후보는 40.9%였다. 민주당 전임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였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를 가장 덜 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대 이하 여성들이 소수정당, 무소속 등 기타 후보 지지율이 15.1%나 됐다는 것에 주목한다. 0.4에서 5.7%에 그친 다른 연령 성별 그룹과 비교하면 크게 도드라진 수치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한겨레 통화에서 양당 구도 해체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들 20대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도 2030 여성층은 젠더 이슈뿐 아니라 노동, 복지, 경제, 남북관계, 심지어 외교 안보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층이라며 젠더 측면에서 발달된 불평등 감수성이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까지 통찰하는 능력으로 발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대 이하 여성 유권자들이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띠었다면 반대로 20대 이하 남성 유권자들은 72.5%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남성의 오 후보 지지는 60대 남성 70.2%보다 더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를 손쉽게 20대 남성 보수화로 단정 짓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6월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대 남성 89%와 비슷한 87%였다.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이들이 급격하게 야당 쪽으로 옮겨간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신진욱 교수는 인식조사를 보면 20대는 보수화된 적이 없다. 20대 보수층이 어떤 의미에선 50대보다 진보적이라며 현 표심을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지금의 표심을 단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이하 남성은 국면에 따라 특정 정치 세력의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철회할 수도 있는 스윙 보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권김현영 소장도 20대 남성은 오 후보에게 70% 이상 지지를 보냈지만 보수화라고 규정하긴 어렵다며 이들은 고정적인 정치적 지향을 지녔다기보다 특정 이데올로기나 대의 명분을 수용하지 않는 탈정치화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여성은 공통적으로 젠더 이슈에 반응하면서 이들을 모아낼 소수 정당의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은 공통된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 아닐까 싶은데요. 공통된 지향점을 표출할 만한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맞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 2번 후보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한 거죠. 15명 후보 중에서 1번, 2번을 빼고 5명이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8명이 남는데요.
20대 남성의 불만을 해소해 줄 만한 후보를 찾아보긴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오세훈 후보 측에서 20대에게 공들이고 발언대도 마련해주고 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니까 그들을 끌어주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030 세대 표심을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불화하고 국민의힘과 친화적일까요? 이 성향은 얼마나 유지될까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021년 4월 10일 야권으로 넘어간 스윙보터 1년 뒤 대선엔 돌아올까?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오랜 양당제 경험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당 충성 투표층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우리 당이 이렇게 잘했으니 지지해 주세요가 먹히지 않는다. 미국처럼 양당이 45%를 차지하고 10% 내외가 스윙 보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30에서 40%가 스윙 보터다. 그래서 나는 진보 우위, 보수 우위 성향 유권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게 몇 년 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이념상 진보가 아니라 나는 이명박근혜가 너무 싫어. 나는 문재인이 더 싫어 하는 식으로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 총선에서 이번 재보궐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 1년 사이에 이념 지향이 바뀌겠느냐. 그는 유권자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도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지만 전두환 시절에 학생운동한 사람들을 못살게 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두 다 못살게 했다. 부동산 이슈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50%이고 전세 평균이 4억 원이었는데 6억 원이 됐다. 2억 원을 대출로 메꾸면 한 달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이 정권의 위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 세월호 사건은 가슴 아팠지만 내 삶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 적폐 논란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나를 적폐라고 한다. 부동산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집 없는 사람으로부터 1년에 50만 원, 100만 원을 빼앗아 부자 준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1년 만에 급속하게 왔고 이걸 돌려놓기 전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 직후 여당 180석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들의 어젠다를 밀어붙이도록 권한을 준 것으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뒤에도 여러 발표 자리에 가서 말했다. 지금의 승리가 몇 달 이내에 완전히 뒤집힐 수 있으니 민주당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그는 어느 한쪽이 압승했을 때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오판도 피해야 하지만 선거 결과가 1년 만에 큰 틀에서 변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이념이나 정치 성향이 유동적으로 날뛴다고 보는 것도 편향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 2010년대 이후 지난 10년간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진보 성향 유권자층이 더 많아졌다. 나는 20대 보수화로는 틀렸다고 보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지표에서 20대도 50대 이상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더 진보적이다. 신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박형준을 찍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보수 쪽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젊은 층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경향이 컸다. 이게 대체로 유지돼 왔는데 이번 선거는 중도 내지는 보수 성향 2030대 유권자들이 그동안 찍어주지 않던 국민의힘을 찍어 민주당을 한 번은 지게 만들겠다는 표심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 선거 결과로 대선을 추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여권이 못하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
즉 야당으로서의 강점을 계속 누려왔다. 일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 여기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리더십의 불안 요소를 극복 못한 현 상황에 대선까지 심판 여론이 클지, 총체적으로 투표율이 급락하는 총체적 불신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계급, 자산 투표 성향 더 분명해졌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 그는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제로 자산 계급 투표 성향이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왜 부자를 위해 투표를 하나와 같은 계급 배반 투표가 주목받았지만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소득, 특히 자산에 따른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저소득일수록 진보적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마다 보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강남 3구의 투표율 상승과 관악, 금천, 구로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투표율 하락이 뒷받침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소득이나 직업에 따른 정치 이념 성향은 조사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자산에 따른 것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 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명백하게 우파적 성향을 보인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못 배운 노인들이 아니라 5060대 자산 부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정책이나 세금이 높아질 때 격렬하게 저항한 것이다. 문제는 다시 집권당이다. 보궐선거가 끝났으니 내로남불로 지적된 사례는 줄어들까? 아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선거 막판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의 부동산 관련 의혹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방 권력, 의회, 공공기관이 민주당 일색이다. 이런 일이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집권당으로선 이번 재보궐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신진욱 교수의 말이다. 검찰개혁이 문제라던가 언론 탓하는 것이 참여정부 말기와 똑같다. 그때도 총량적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았는데 분배지표가 나빠졌다. 지금도 총량적 지표는 너무 좋다. G10 수준으로 성장했고 코로나19도 잘 막았다.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는데 왜 못 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총량적 지표는 좋은데 부동산은 미친 듯이 뛰고 세입자는 내 집을 가질 가능성이 없어지고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중산층, 저소득층 집 없는 사람들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여권 중심부에서는 전혀 감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잡아야 한다고 하면 그럼 개혁은 언제 하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이런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을 개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신 교수는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지식인, 시민사회도 뼈아픈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정치와 시민사회의 긴장이 사라졌다. 지식인 집단과 시민사회가 가치를 공유하되 건설적인 비판과 재언을 할 수 있는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서로에 좋다. 그러나 정권 중심부나 열혈 지지층에서는 이 정권을 엄호하는 것이 진보를 위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가차없이 칼질하고 상처를 입히는 행태가 진보 전체의 입지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친문, 민주당,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과제다.
처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탄핵 세력인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 없다며 매우 많은 사람이 인내하다가 돌아선 첫 경우이기 때문이며 대선이 채 1년도 안 남았다는 측면에서 정권이나 진보 진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반성할 것은 무엇이고 환골탈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진보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풀지 않는 한 야권으로 넘어간 유권자들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네, 이렇게 2030 세대 표심과 함께 내년 대선까지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나마 가장 동의될 만한 분석들을 뽑아왔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오늘 나근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잠깐, 나근유 픽! 우리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다. 정치적 권력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우리 식대로 바꾸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젊은 정치인을 정치 운동장으로 내보내자는 뉴에이지의 박혜민 대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 굿밤.